아, 그러면 대표님, 그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30, 40% 이제 하락했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확 밀려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락했을 때 사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봤지만 타이밍이 좋았다. 근데 지금 이제 나도 좀 들어가 볼까? 근데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지금 버블 논란도 있고 지금 투자를 해야 돼?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장기적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한 거잖아요. 30% 올라간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 올라갔는데 내가 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근데 저는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도 사고 내려갔을 때도 그래서 제가 월급의 10% 무조건 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딱 스탑을 해요. 올라가면 막 더 사요. 그게 이제 심리예요. 아,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사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 가듯이. 아, 떨어지건 오르고. 예, 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만약에 30% 지금 올랐다고 그러지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만 원짜리 샀어요. 그때 7만 원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후에 100만 원이 됐어요. 그 주식이. 그럼 내가 7만 원에 사건 10만 원에 사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뭐 삼성전자가 됐든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성장해 있는 성숙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성장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점점 주시장이 재미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공장을 짓고 네. 그 물건을 만들고 팔고 너무나 예상이 가능하죠. 근데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해서 자율 자동차가 생기고 뭐 5G 뭐 그렇게 생기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버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는 더 익사이링해진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시장이 더 다이나믹해졌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주식이라는 게 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펀더멘털이 좋아야 주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만 지금은 거꾸로도 가능하게 됐어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진 거예요. 네. 아마존,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굉장히 비싸잖아요, 주식이요. 네, 비싸죠 지금. 근데 주식이 비싸지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비싸지는데 펀더멘털이 좋아지죠? 이런 거죠. 그 영어로 이제 리플렉서빌리티라고 그래요. 리플렉서빌리티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마존이라는 아까 테슬라 얘기 들을게요. 테슬라라는 주식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네.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주동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뭐냐면 주식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파이낸싱 코스트가 엄청나게 낮아지죠. 뭐 자금 조달하기가 엄청나게 좋아지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싸게 데려올 수가 있어요. 주식을 주거든요. 스톡 옵션을 통해서. 예, 그러면 그 월급 조금 안 줘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M&A 하기 좋죠. 자기네 주식 주면서. 그렇죠. 주식 교환하니까.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은 M&A를 통해서 확장한 거거든요. 기술 다 혼자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 어느 세월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한 사람들한테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1조에 사올게. 그러니까
1조가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뭐에다 같이 커졌으니까. 근데 돈을 아직 못 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이 회사를 크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 회사는 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 왜 한국 주식에도 똑같은 게 적용된다. 한국 기업의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회사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저는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동감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기업은 M&A에 대한 그 열풍이 되게 그 자체가 시장을 키우잖아요. 근데 M&A가 가능한 것은 나보다 작은 그 기업, 기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되게 인정을 해주면서 비싼 값으로 매입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까지는 대기업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헐값에 살려고 하거나 그러니까요. 자기네가 직접 하거나 그거에 이제 한계가 올 거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제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한국도 한국도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젊은 사람들의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왜 앨런 머스크는 생각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돈을 벌게 된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그렇죠. 꿈과 비전만 그렇죠. 가지고. 그러니까 다 딴 사람이 만들게 하잖아요. 그 사람 공장 안 짓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짓긴 하지만 다 외주주잖아요. 애플 다 공장 하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대가 왔는데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한국이 고도 성장했으니까 앞으로 되겠냐. 이거는 지극히 그 옛날 생각에 머문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이 지금 가장 좋은 지금 시점에 와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한국에. 그 다음에 이런 금융 지식에 알게 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똑똑한 사람이 나오죠. 그럼 테슬라 같은 게 나오는데 한국은 인프라가 다 돼 있잖아요. 네. 인터넷 제일 빠르고 근면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기업들이 그런 걸 M&A를 못하면 왜 새로 나온 기업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군요, 현재가. 그렇죠. 그러면 얘 왜 그 구글에서 왜 그 유튜브를 샀을까요? 그렇죠. 1조라는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나 가치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몇십 배 상승이 됐죠. 몇백 배죠, 몇백 배. 배. 그런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 이제 M&A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더 나오게 되고 거기에 펀딩이 되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좋은 타이밍에 왔다. 그러니까 자꾸 뭐 10% 벌었다, 20% 벌었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벌려면 왕창 벌어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6개월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시한 얘기예요. 이왕 주식 투자하면 한 10배 이상은 벌고. 아니 그게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을 설립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내가 창업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창업하는데 20% 벌려고 창업하지 않죠. 그렇죠.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10배, 20배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비전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동학개미다 뭐다 해갖고 들어왔는데 뭐 3개월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났다. 그때 기운이 빠져요. 오히려 그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기분이 빠져요. 그러면 30% 손해봤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식시장을 욕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것도 금융 문명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는 거 동학개미가 큰 일을 해냈다. 이제 앞으로 정부 목이다. 정부가 그런 레귤레이션을 다 고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고 특히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세금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창업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시험 보는 거 다 없애고 시험은 이제 그만 봐라. 그 시험 볼 시간에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제 말씀대로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월급을 탔든 아니면 뭐 먹던 뭐 적금을 탔든 그러면 보통 조금 더 상황이 뭐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때인가 낮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있는 이 순간 바로 해야 되나요? 있는 순간 해야 되죠. 바로 right 지금 now, 계좌하고. 그러면 right now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20년을 쳐다보는데 뭐 6개월 동안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 그런 건 내가 알 수가 없고 관심도 없어야 되죠. 나는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제가 펀드부터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또 아예 결국 펀드 장사하려고 그러는구나. 펀드 회사 대표님이니까. 예, 그게 좀 오해가 바뀌셔서 주식을 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은 펀드가 좋아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어떤 주식을 사는지 그것도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연금 저축 펀드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것부터 해라. 400만 원 절세 혜택이 있으니까. 예.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회사가 생기면 또 그때 따로 해도 되고 일단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자본주의에서 내가 금융 문명에 벗어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대표님 지금 라이프 스타일 말씀하셨는데 뭐 워낙 과거에 많이 얘기하셨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냐 이런 금융 문명에 젖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이런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큰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에 투자할 때 즐거움을 찾아야 되거든요. 뭔가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내가 즐거움을 찾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행 가는 게 즐겁고. 예. 그러니까 빚을 지면서 여행 가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여행 가는 것도 나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냐. 견문을 높이고. 물론 그것도 맞는데 순서가 틀린 거죠.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해야죠. 하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세계적인 지금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아주 작은 투자자로 그 돈을 계속 모으고 주식을 안 팔았기 때문에 가치가 커졌을 때 뭔가 뭐 기부도 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그렇죠. 거지. 그렇죠. 중간에 했으면 아마 소액이 됐을 거라. 그렇죠. 뭐 중간에 내가 만약에 500만 원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3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1억이 됐는데 1억 가지고 500만 원 쓰는 건 문제 안 되죠. 또 어떤 저희 출연하신 분들도 그 분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쓰는 500만 원이 10년 후에 5천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겠냐. 그렇죠. 맞아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즐거움을 찾는 거죠. 네.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나한테 돈 쓰지 말아라. 아, 나한테. 네, 나는 그지로 살아라. 그지로 살아라. 대표님께서 차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여기도 올 때 버스 타고 왔는데 바로 앞에 내리더라고요. 홍대 앞에 1,200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 라이프가 즐거운 거죠. 전에 저 어디 공중파 어디 방송 보니까 대표님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던데. 네. 자전거도 타고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그 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리죠. 근데 항상 나는 나는 왜 가난할까?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가 있어.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항상 기회는 있다. 그리고 그 소비를 줄이고 작은 돈이지만 투자를 시작해라. 네. 일단 하면서 그 모이는 어떤 즐거움을 알게 되면은 물론이죠. 더 빨라지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직장 갈 때 아주 젊었어요. 뭐 30년 전 얘기지만은 야, 이 월급에서 또 10%를 떼어가서 또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왔죠. 지금도 나는 돈이 왜 없을까? 굉장히 나는 평생 가난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미래를 위한 현재를 어떤 그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눈사람 만든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눈덩어리 만드는 게 제일 어렵지. 그 다음에 굴러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눈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겠네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부자의 마인드 혹은 부자의 예. 어떤 그 마인드죠. 예, 그런 그러니까 나한테 돈 쓰지 마라. 나를 불편하게 해라.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나를 지금 불편하게 해라.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목표를 또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살 거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으로 이렇게 종착점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명 중에 하나죠. 그런 아, 문명이죠. 이게 부동산도 좋은 재테크 방법으로 이렇게 공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집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테슬라 같은 일을 안 하죠. 삼성전자 같은 일을 안 하죠. 네. 집은 뭐예요? 그냥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게 돼 있죠. 왜냐면 집이 부족할 거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런 기대 심리는 있지만 그 자체가 돈을 나한테 벌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이 제일 그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일본은 전부 부동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M&A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나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M&A 활성화의 가장 기본 첫째 조건이 일단 M&A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일단 커야 그게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많은 그 한국의 그 이제 스타트업 같은 회사 전부 상장할 생각만 하잖아요. 네. 근데 상장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큰 기업이 나오게 되고 돈이 몰리게 되면 그런 기업이 M&A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엑시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 번 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게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90%잖아요. 그게 이제 그 우리 일본처럼 되는 거죠.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창업하기 원해야 되고 그런 엑시트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M&A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큰 게 다 M&A예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거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오는 거죠. 그럼 그 회사도 좋고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이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누가 만든 걸 사온 거거든요. 이거 네,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는 예. 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터치 인식. 예, 터치 같은 거 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를 사오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선순환이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사격시키지 말고 창업하게 하는 거고 그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거기에 펀딩이 들어가게 되고 M&A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다 부자 되고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왜 생각 안 하고 전부 작은 일에 뭐 20% 벌었다, 5% 마이너스 났다 여기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마 미국이 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동성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또 받쳐줬어요. 그 401k 제도가 월급쟁이 돈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자본이 합해지게 되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지금 보세요. 미국의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다 어떤 기업들이에요? 새로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한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나올 수 있겠으나 한국에서는 못 나온다 이렇게 아니죠. 동학개미가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가 아무 실적이 없음에도 주주들이 키워준 것처럼 한국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동학개미가 20% 벌었느니 마이너스 10% 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이 주시장에 떨어졌을 때 잘 가이드를 해야 되고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정부가 그런 세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기 투자하게 되면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또 기업 지배구조 법을 바꿔야 돼요. 기업 지배구조가 한국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육 시스템까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국영수에 매달리는 그런 선착순의 교육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애 많이 낳죠. 애 많이 낳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미국 테이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결혼하고 애도 많이 낳게 되고 그러면 어떤 그런 단기적인 그런 산화 제한이고 애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운동 출산 장려 운동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돈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희망이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잘 살게 되면 다 해결될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월급쟁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괜찮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주면서 그 기업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해주는 게 또 결국은 전체를 위한.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의 테슬라가 왜 저렇게 잘 되느냐. 그 펀더멘털이 좋아지기 전에 돈이 몰렸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다. 그 지금 그러한 거에 그 뭐랄까 매력을 느끼고 그러한 역동성에 정말 그 큰 어떤 그 뭔가 울림 같은 게 있어서 지금 한국의 서학개미라고 또 표현되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국에 투자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충분히. 한국에 투자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